안녕하십니까. 다들 오랜만입니다. 오늘 주제는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자선적으로 백신 부작용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이 주제는 다루고 싶지 않은데, 그래요. 그 며칠 전 기사인데, 어제 기사죠? 어제 기사인데, 31세 강소아, 저는 이런 배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안 부병급 사망 이런 거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그러죠? 백신 부작용. 그냥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백신 부작용 같은데 비단 이렇게 한 연예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 해 동안 30대, 40대 뭐 이렇게 젊은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고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죽었다는 소식이. 그죠? 유독 많아졌죠. 이게 점점 이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뼈아픈 현실이지만 이거를 직시해야지, 인정해야지 그나마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지에 대해서 길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도모할. 표준 편차적으로 볼 때 연예인들한테 막 그런 뉴스가 유독 이렇게 많아지는 거 끝도 없죠. 유튜브에. 그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신이한테 가장 취약한 곳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백신 부작용. 뭐 예전에 당뇨를 앓았으면 당뇨가 악화되는 식으로 혹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안 좋으면 뭐 심장염, 심근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제 그 음모론 활동을 보면 얼마 전에 제 두 번째 블로그가 지금 폐쇄됐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첫 번째 블로그 때도 그랬는데 블로그가 폐쇄되고 나면 막 이런 누군가 갑자기 이런 글을 해가지고 이거 뭐 오토로 퍼나른거리죠. 모르겠어요. 뭐 운영 측에서 이걸 좀 이렇게 블로그 IP를 파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된 건지 예전 찰리의 세상만사 블로그도 그랬고 이 찰리맨 블로그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백업을 해놨는데 그렇죠. 이 찰리맨 블로그 음, 원래 이게 홈 화면이 이미지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튼 백업을 시켜놓은 게 여기서 제가 했던 건 뭐예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행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진짜 거슬러 올라가는 건 2015년도인가? 그때 빌 게이츠의 사람 죽이자는 백신 어젠다부터 시작해갖고 음모론을 시작했지만 이때 찰리맨 블로그도 2020년인가? 그때 이제 재개설을 하면서 꾸준하게 했던 게 뭐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 직전부터 해가지고 미리미리 한 2년을 넘게 하루도 거리지 않고 외국의 백신 부작용 사례, 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끝도 없이 다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음, 정말 하루하루 쉬지 않았고 그랬다는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항상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주말에 뭐 어디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단 하루만 시간 내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써놓은 그 백신 부작용 글들을 하루만 투자해가지고 읽어보라고. 지금은 숙제의 기간인데 이 숙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몇십 배, 몇백 배로 뒤치락거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만 봐도 음? 이 백신 부작용이 앞으로 이제 거대하게 나타날 거라는 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고생하고 살펴보는 게 낫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뭐 거의 끝도 없이 뭐 백신 부작용이었고 이때를 살펴보면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 이건 제가 이거 백업해 놓은 그 주소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로그는 실제 접속하면 보이지 않고요. 저는 그 우리나라 플랫폼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방대하게 써놓은 자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증거들이죠. 증거들 혹은 정황들.
이게 어느 순간 어떤 구실로 인해서 다 폐쇄되고 삭제되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쏘는 글은 항상 백업을 시켜놔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링크북에 다 모아놨었는데, 혹은 음모론 채널을 하는 사람? 그 숫자가 20명 안에, 20명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다 뒤지고 뒤져가지고 찾았던 게 5천만 인구가 넘는데 20명 정도만이 이렇게 제대로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강성은 제 블로그랑 몇몇 안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 진성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온 출처였다고, 목소리였다고, 하나의 스피커. 굉장히, 그러니까 열흘로 했죠. 열흘로 했었고 그랬다, 뭐 그런 거죠. 이런 사태 안타깝지만. 근데 그래, 그 뭐야, 그 며칠 전인가 그 일을 나왔었어. 폐기물을 막 용달에 이렇게 겁나 싣고 막 28km 떨어지는데 어디 산자락에 임시로 이제 여기 뭐 좀 현장에도 쓸 게 있어가지고 내리고, 이걸 뭐 밤 약간 해 지고 밤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단 말이야. 한 20만 원 넘게 좀 이렇게 돈을 벌 일이 있어가지고 이 트럭 위에서 이렇게 야밤에 이제 달 보면서 그 나무 쪼가리를 막 이렇게 트럭 위에 올라와서 막 내던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오더니, 아는 친척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니, 그 얘기 들었냐고. 무슨 얘기 하니까 내 친형 이야기를 들었냐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불길하구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심장병 사기라는 거야. 나는 그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내 친형이.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딱 그걸 들으면서 그게 된 거야. 백신 부작용이 왔구나.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좀 할 말이 없는 거지. 나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예전에 통화 기억하기로는 내 친형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어젠다가 있고 사악한 어젠다가 있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갖고 뭐야, 그거라니 말이지. 그 뭐야, 나도 맞기 싫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좀 이렇게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될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2차까지 맞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무사히 별 탈 없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렇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형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신부전인가 알았던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백신 접종 이후에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봤어.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를 하니까 통화가 되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스타일은 그거거든. 내는 뭐 누가 나쁜 일을 겪었다고 그러면 뭐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감정적 위로를 하거나 넋두리를 하는 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 시간 대비 가성비 효용성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 교류, 정보 전달하는 거를 나는 가장 가치 있다고 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 내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그런 거에서 축약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런 현실들, 그 뭐야, 백신 부작용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뭐 췌장암, 심근염, 그지? 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 이후 뭐 이렇게 각종 막 백혈병 막 암발생률 2배, 3배 막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한 거. 그 여파가 아직 계속 이제 오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그거지. 그 백신 부작용은 백신은, 코로나 백신은 WHO 사악한 뱀새끼 기관에서 들이밀려고 했잖아. 왜? 세계가 리셋되기 전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구를 줄이려고, 그지? 인구를 최소한 줄이려고 멸망의 어젠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장려한 이쪽이 코로나 백신 접종 직전에 또 이버맥틴,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래 이거 신약 개발하려고 했던 거든, 그지?
획기적인 그 암 치료제, 그지? 뭐 내암이나 췌장암, 폐암 등 아무튼 몸속에서 종양마이크로 암을 유발시키는 RNA21을 억제하는 월등한 효과가 그 이버메틴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뭐 이버메틴이나 하이드로클로리킨, 아지트로메이신을 이거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해외에서 30일 정도 걸려가지고 30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지만 내 유튜브 그 구독자들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한 두 명은 더 있어. 그들도 해외에서 약을 직접 구해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한테 백신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그지? 자기 자신이 복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나눠주려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 내가 한 경우에 한 두 명 정도가 있는 거야, 나 말고도. 그래가지고 나도 뭐 틈틈이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는데, 참고로 나는 이런 그 뭐야 경고를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백신. 심지어 여기 집주인 노부부 70대 80대 노부부도 백신을 아예 안 맞았어요. 워낙 강성, 약간 좀 자연주의 그쪽의 강성이라서 하다못해 건강검진도 안 받아. 근데도 굉장히 정정해.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그 유튜버 구독자들은 다들 건강해. 나도 건강하고. 뭐 그래. 올해 갑자기 또 독감 환자가 14배 치솟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그지? 그게 단순히 독감이겠냐고. 그렇단 말이야. 자기 그 몸이, 사람들 몸이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야. 독감 백신, 그지? 코로나 백신에 더불어 독감 백신까지 막 장려하는데 그 독감 백신도 이제 주의해야 돼. RNA 백신으로 나오면 그렇단 말이야.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안 받아가지고 형한테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갖고 했는데 뭐 이렇다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튼 나는 그 굉장히 의사에 대한 그 현황이 좋지가 않아. 그지? 그래갖고 심장병 사기라고 들었는데 신장병 사기라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런 거야. 백신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는 거야. 그래갖고 백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나 하는데 좀 답답한 게 있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지, 뭐 이버맥틴 약 이거 줄 테니까 가져오라고 해도 또 자기들은 그런 거야. 의사 선생하고 일단 상의를 해보고 뭘 했다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 가가지고 이미 급성 심부전이 된 거지. 사기가 돼가지고 콩팥 하나를 잘라내고 또 암이 폐까지 전이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술하고 담배도 못 먹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체중이 원래 85kg 막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65kg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 약이라도 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했었는데 뭐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친형한테 이야기하기 전에도 이전에 또 어떤 엘리베이터 같이 공사했던 사람한테도 그러고 했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소극적인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체 의학이나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도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소극적이고 의사만 믿으려 한다는 게 좀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지. 응?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 그건 전문가가, 왜냐면 이 세상은 다 전문가들이 있잖아. 뭐 차량이고 뭐 집이고 다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빨리 해결책을 내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긴 맞아. 근데 요즘 시대에는 좀 다르단 말이야. 전문가가 그 을레한 고객이 이익을 최선을 생각하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뭐야,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지를 생각하면서 을레자의 어떤 그 을레자한테 최선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이 무엇일지를 최선일지를 생각하면서 할 때는 비즈니스란 말이야. 비즈니스적 이득을 최선으로 고려할 때는 전문가의 말이 틀릴 때도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경우가 이 코로나 백신이잖아. 응? 우리나라 그 대부분 사람들 그 코로나 백신 왜 맞았어? 의사들이 병원 가니까 감기로 갔는데, 혹은
별로 맞을 생각이 없는데 뭐 병원 가서 진찰 받다 보니까 의사들이 코로나 백신 지금 맞아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광고나니까 맞았던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는 그렇단 말이야. 좀 사악한 어젠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몇 나라들은 그랬어. 그 뭐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그런 데서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내방을 하면 코로나 백신을 한 방 놓을 때마다 병원에서 뭐 두 단 30만 원씩 이렇게 정부에서 뒷돈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실적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이 다른 이유로 내방을 해도 코로나 백신을 맞추기 하면 30만 원씩 꽁돈이 팍팍팍팍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돈지랄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게 원래 그 자기가 다룰 그 업무가 아닌데도 그냥 무작정 그냥 WHO에서 권고하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단 말이야. 그런 세태 하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의뢰자의 어떤 그 건강과 이득을 위해서 최선의 조언을 내리지 않는 실태, 뒤통수를 맞았을 때는 그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직접 생각해가지고 낼 수 자기 자신이 직접 생각해가지고 이게 좋겠다 생각하는 걸 도모하라 그 얘기지. 그지? 나는 그냥 보니까 딱 바로 그냥 납득이 가던데 이게 이버맥테인 먹으면 좋은 약이구나. 심지어 나는 백신 부작용도 없는데도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지금 약이 한 수백 개 있거든.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있어 그냥. 왜냐면 미리 건강할 때 퍼지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미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먹으면 좀 위험하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난 약을 참 싫어하지만 뭐 그런 약 정도는 먹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그래가지고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예방할 수 있을까? 지금 뭐 병원 가면 그렇잖아. 항암 치료 받거나 항암제 먹는데 우리나라는 또 세계적인 항암제 과다 처방 국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면역력도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뭐 방사선 치료 뭐 그런 걸로 자꾸 이제 종양을 억제하려고 하면 암세포도 파괴하지만 사람의 건강한 그런 기관도 파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계속 이렇게 해롱해롱한 상태가 돼. 그러니까 자발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얼매여가지고 이렇게 출퇴근하든 이렇게 혹은 뭐 아예 입원하든 그렇게 지내는 삶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시골이나 뭐 단독주택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말기 암 환자 더 이상 뭐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데 이런 산골짝 와가지고 그냥 건강을 기적처럼 되찾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 다 설명해주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라고. 근데 나는 그것을 가장 건강한 방책을 뭐냐고 생각하면 예전에도 다룬 바가 있지만 그래? 어 생명의 근본은 피라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 지금 막 이거 다른 음모론적 이야기지만 중국 쪽 막 그런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판 아드레노크롬이지, 그지? 그 돼지, 작은 돼지들, 그러니까 대리모들 해가지고 범죄 단지에서 그 엄청나게 돈이 된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한테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그 하여튼간에 그 응집해가지고 그 피를 막 이렇게 복용하고 혹은 뭐 장기 이식을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장기 이식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막 건강해진 막 사람들 있잖아. 막 이용 걸 막 다 죽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막 건강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지. 이거는 뭐 나중에 다룰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 무좀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근데 무좀이 생기면 그걸 약국 가가지고 그 무좀의 냄새를 발냄새를 없애는 거를 연구하거나
그 무좀 증상이 나을 수 있도록 발바닥에 뭘 이렇게 바르는 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처방이라고. 뭐랄까,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야. 무좀이 생기는 원인은 뭐야?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무좀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 피가 막 돌고 도는데 피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 때는 손 발끝까지 다 이렇게 피가 왕성하게 돌아. 그러면 손 발끝까지 굉장히 쾌적한 상태가 되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말초신경, 손 발까지는 피가 돌지를 못해. 그럼 며칠간 막 발이 근질근질해지고 그 안에 피가 돌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조직이 썩어가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가는 건 아니고 아주 약간 썩어가는 거지. 썩어가게 되면 각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개사하다 보니까 거기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피부가 썩고 약간 좀 부패하고, 그러다 보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무좀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무좀에 걸렸을 때 무좀약을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혈액순환을 잘하는 곳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을 잘할까? 그래가지고 심호흡을 하거나, 그지? 심호흡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혹은 뭐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은 그런 음료를 복용한다거나, 그것만 며칠 해도 굉장히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무좀이 사라져. 나는 그걸 몇 번을 겪었거든. 그만큼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건, 무좀이 생긴다는 건 그 얘기거든. 오토바이로 치면 엔진 오일이나 휘발유가 제대로 돌지 않아. 그러면 그 해당 부분에는 기름이 이렇게 휘발유가 통과해야 될 곳에 휘발유가 돌아가지 않으면 막히고 그 부분은 그냥 고철이 되는 거야. 그런 원리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갖고 피를 순환시키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무거운 운동은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백신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가벼운 운동을 해야 돼. 내 유튜브 영상 보면 다이어트 댄스 영상이나 그런 거 있잖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몸도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집안에서도 이렇게 가볍게 홈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겨울철에 뜨거운 물 샤워를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제 찬물 샤워를 한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이렇게 샤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가지로 찬물을 한 3번 정도 붓고 다시 뜨거운 물 뿌리고, 그러면 굉장히 확 개운해지는 딱 그런 느낌이 있지. 피가 갑자기 확 도는 그런 느낌. 그래갖고 찬물 샤워도 좋아. 그 다음에 그렇게 샤워를 하고 나오면 나는 의례적으로 심호흡을 하거든. 그러니까 샤워를 하면서 딱 나오면 숨을 딱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그 숨을 멈춘 상태에서 이제 그때 숨을 참으면서 수건 가지고 온몸을 닦는 거야. 온몸을 빠르게 닦고 반스를 입고 이제 바지를 입고 티셔츠까지 입는 거를 숨을 참으면서 해.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되거든.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숨 참기를 하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숨이 가빠진다고. 그러다 보면 딱 그렇게 옷을 걸쳐 입으면 딱 이게 맥스까지 딱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면 심호흡을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몇 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굉장히 그게 딱 느껴지는 거지. 몸 안에 그러니까 몸 곳곳까지 퍼지지 못한 그 혈액순환이 이렇게 확 이렇게 퍼지는 느낌. 그러니까 곳곳까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들은 그때 되면 근질근질하거나 따끔따끔해지거나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따끔따끔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이 감각이 살아나면서, 그럴 때 감각이 굉장히 기분 좋은 감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찬물 샤워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강황하고 요구르트 강황에 요구르트 후추를 뿌려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강황가루 자체가 굉장히 피를 용해시키는 성분이 있어. 카레가루의 주성분인데 인도는 그래가지고 이 강황 자체가 혈액순환에 좋고 폐암에도 좋고 아무튼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방에도 좋아. 왜냐면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강황가루에 후추를 뿌려 먹는 이유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는 잘 안 녹아. 뭐 우유나 요구르트에 잘 녹는데 그 요구르트에도 후추를 뿌리면 강한 가루가 10배 정도 더 수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급작스럽게 뭐 혈전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때 이 강한 가루를 먹으면 굉장히 좋다. 그래갖고 나는 요새도 강한 가루를 30대 후반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이 강한 가루를 먹기 시작한 게 그랬단 말이야. 30대 후반 막 그때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살면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피가 걸쭉해진다는 막 그런 느낌이랄까? 뭐랄까? 그러면 굉장히 막 불쾌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통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억지로 나가가지고 막 달리기 하고 막 전력 질주하고 막 그래야지 아 이제 피가 돌면서 아 다시 이제 몸에 그 불쾌했던 감각이 사라지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강한 가루가 좋다는 걸 이야기했고 강한 가루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아. 1kg에 뭐 한 7,000원, 8,000원 그 정도 하는데 그걸 이제 요구르트에 이제 딱 타먹어 타가지고 후춧가루를 뿌려가지고 탁 타먹기 시작했는데 마시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스피린 먹은 거 같다고 해야 되나?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해주잖아. 그지? 그 어떤 그래갖고 피가 막 끈적끈적할 때 그 묽게 해주는 성분 있잖아. 근데 아스피린은 약이고 강한 가루는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더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은 이렇게 조깅을 해야지 억지로라도 조깅을 해야지 몸이 순환이 다시 이제 되돌아지고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강한 가루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밤에 산책은 나가는데 뛰지를 않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져야 뛰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뛸까 했는데 그냥 피가 잘 통하는 느낌이야. 그냥 천천히 걷는데도 피가 잘 통하는 거야. 머리에 막 피도 잘 통하고 그냥 생각도 잘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지. 그래갖고 강하고 요구르트하고 타 먹으면 좋아. 난 요즘도 하루에 2개씩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러니까 장 보러 갈 때마다 요구르트 그 20개 팩인가? 혹은 이렇게 큰 통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걸 조금씩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해갖고 꾸준히 먹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런 거야.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하는 거에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그 혈액순환을 잘하기 위해서 심호흡도 굉장히 이렇게 명상하듯이 하루에 막 한두 시간이라도 심호흡도 의식적으로 굉장히 해야 돼. 내 손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온몸의 장기에 다 이렇게 산소가 잘 공급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왜 온갖 질병으로 나겠어? 아까 무좀 이야기를 했잖아. 손 발끝에 피가 안 통하면 그게 무좀이 된다고. 그 단순한 원리야. 허벅지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 뭐겠어. 엉덩이에 눌려가지고 엉덩이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상태가 오는 거야. 그때 막 손발이 이렇게 오래 자다 보면 이렇게 깔고 이렇게 오래 자다 보면 기대가지고 또 손도 내 팔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지. 그지? 나이 들면서 그런 현상이 많아지지. 뭐겠어. 여기 피가 안 통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남이팔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게 원리는 똑같아. 결과적으로 그게 자기 몸의 장기 안에 피가 안 통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야. 만약에 소장이나 췌장 그쪽에 이제 피가 안 통하게 되면 그쪽에 가로막히게 되면 췌장암이 되는 거야. 심장 쪽에 이렇게 피가 안 통하게 되면 심근염이나 급성 심근염, 심낭염 등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야. 혹은 뭐 예전에 막 당뇨가 취약했던 사람은 당뇨 쪽에 이렇게 발전되는 거야. 뭐 시력적이 안 좋은 사람은 시력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신장이 안 좋았던 사람은 신장이 더 안 좋아지고 폐 쪽에 가뜩이나 이렇게 좀 기관지가 약했던 사람은 그쪽에 더 악화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게 된단 말이야. 혈액순환이 왜,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코로나 백신이 왜 혈액순환을 망가뜨리냐면은 mRNA 백신이잖아. mRNA 백신의 원리가 뭐야? 그 대놓고 설명을 했잖아. 그 뭐야 백신 주사가 많으면 그 유전자 형질이 변하게 되면서 몸속의 세포에서 끊임없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게 된다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성을 된다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혈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혈전이라는 형태. 그게 혹은 뭐 그래핀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막 그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피를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보면 걸쭉한 튜브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오잖아. 혈전, 아주 막 고무 같은 혈전으로 막 뭉칠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계속 양산되면서 그게 혈액에 있을 게 아닌데 혈액 속으로 자꾸 퍼져 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나는 거야. 그 몸속의 혈관, 고속도로에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쌓이고 방출되지 못하고 쌓이고 하다 보면 각종 장기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가로막아. 그 입구를 가로막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위로, 그게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위암이 되는 거고, 폐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폐암이 되는 거고, 단순해. 그게. 발 쪽에 안 되게 되면 무좀이 되는 거고, 거기서 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막 진짜 발을 잘라내야 될 정도로 발이 썩기도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혈액순환이 문제로 보란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폐암, 뭐 다른 거, 뇌암, 다른 걸로 생각할 필요 없어.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쪽의 기관이 고장 나는 거야. 어느 기관이든 피가 공급돼야 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무릇 생명의 근본은 피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지금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중국에서 지금 그 피를 오용해가지고 막 그 젊은 애들한테 그 뽑아가지고 어떤 그 되게 막 범죄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막 뭐 공산당 간부 혹은 막 유명 연예인들이 막 갑자기 회춘하는 용노화 영상, 되게 막 말이 많지 시끄럽지. 그건 뭐 되게 좀 부작용 사례지만 갖고 항상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암에 뭐 뇌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 뭐 뇌암에는 뭐가 좋고 폐암에는 뭐가 좋고 혹은 뭐 무좀에는 뭐가 좋고 단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혈액순환, 내 놓쳐버린 혈액순환을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야.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거에 너무 이렇게 기대지 말고, 좀 답답해. 나는 그 주변에도 병원 말만 하면 이렇게 뭔만 하면 병원 쪼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은 돈대로 세고 돈 세는 바가지야 아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병원 오래 다닌다고 건강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 더 나빠져.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병원도 하나의 신앙이고 종교구나, 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 그렇다는 이야기지. 지금 시대는 사실은 뭐야, 아이가 태어나면 힘든 시대야. 지금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맞아야 되는 백신들이 지금 한 30가지 되잖아? 그렇다고. 자폐아 폭증률이 트럼프도 발표를 하려고 했잖아. 그 보건당국에서. 근데 그건 사실이야. 실제로 이제 백신 접종이 영유아한테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서 자폐아 폭증률이 120배가 치솟았어. 그래서 지금 막 젊은 애들 보면 막 자폐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일도 많고, 혹은 막 좀 이렇게 선천적 PTSD 뭐 그런 장애 많잖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참을성이 사라지고 막 그런 범죄들도 많이 늘어나잖아. 그지? 막 욱하면, 얼마 전에 뭐 부모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했는데 핸드폰 사주시지 않아가지고 욱해가지고 부모 자기 집에 불 지른 뭐 그런 경우도 막 뉴스에 뜨고 막 그러잖아.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뭐 백신 무작위든 뭐를 하든 지금 시대는 나는 세상에 리셋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 그게 어떻게 되면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머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혹은 뭘 위해서
하기보다는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다는 이 세상의 빅 이벤트를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매우 그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 음, 정말 세상이 리셋되고 정말 그게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2030년 뭐 그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일상이 사실은 일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 그냥 일상인 척하고 일상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뭐 그건 있지만 이 한쪽 세상에는 한쪽 발은 담그고 있지만 한쪽 발은 언제든지 이렇게 뺀 상태야.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세상의 종말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매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자기 뭐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50보 100보일 수 있어. 뭐 특별히 뭐 더 오래 산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니면 뭐 휴가가 온다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 혹은 뭐 이렇게로 점프해가지고 다시 이제 스타트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항상 세상이 리셋되기 전에는 그지? 어떤 이유로든 어떤 뭐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보편적인 것 같아. 그지? 멸망. 이 코로나 백신도 이 단순히 인구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더 사악한 이슈가 있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시나리오에 더 많은 인류가 직면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도 않나. 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 아무튼 그 다들 건강하고 뭐 딱히 재밌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근근히 또 이렇게 음모론 할 수 있으면 음모론 다룰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며칠 나도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잖아. 백신 경구를 2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 그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이거 혜택 본 것도 없어. 막 구글 광고 이런 막 이렇게 잘리고 예전에 그 부르고 찰리 세상만사 부르고 계속 음모론 하지 않고 했으면 아마 구글 광고 수익이 월 100까지는 아마 커졌을 거야.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탱자탱자 하면서 막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막 그렇게 살고 있겠지. 어떻게 보면 나도 내 돈벌이를 최선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세상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지도 않는데도 2년 동안 하루도 거리지 않고 아주 미운 소리를 들어도 막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해오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익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자는 목표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더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 보면 폐자재 막 던지면서 그렇게 해갖고 꾸역꾸역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왔는데도 내가 하다못해 내 뭐 이렇게 친구의 친구가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백신 부작용을 겪는 사람 소식을 전해 들어야 되나 하면 좀 답답하더라고. 왜냐면 나는 누누이 이야기했었어. 항상 백신 접종 그 할 때부터도 지금 이 숙제를 처리하고 지금 항상 알아보고 지금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뭐야 빗자루 한번 쓸어 해결할 거 초과상관 다 태운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면 대책도 없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을 때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항상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는 거야. 아무튼 그 여러분들 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래. 그 강하게 요구르트 먹고 항상 자기 혈액순환에 가장 집중을 해.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깊게 잘 하는 거에 집중을 해.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겨울에 뜨거운 물만 쓰지 말고 찬물 샤워도 하면서 좀 이렇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거 의도적으로 하고, 심호흡 의도적으로 하면서 자기 온몸의 혈액순환이 그 어느 것도 이렇게 미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피가 펑펑펑펑 돌리는 것도 중요해. 노가다하는 사람들 백신 많이 맞았는데 의외로 노가다하는 쪽에서는 백신 부작용이 별로 없어. 왜냐면 하루하루 일하는 자체가 헬스야, 헬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극악한 헬스가 아니라 헬스장 다니는 것보다는 좀 빡센 그런 헬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몸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오히려 백신 부작용이 적다고 그러잖아. 근데 또 술, 담배도 좋아하다 보니까 술 많이 마셔도 좀 이렇게 오히려 뭐 그 백신 약효가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술, 담배 많이 하고 하면서도 운동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노가다하는 쪽 계통에서는 백신 부작용이 별로 적어. 오히려 막 진짜 사무직들 그런 사람들 몸 별로 안 쓰는 사람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 원래부터 이게 좀 건강하단 말이야.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보다고요. 훨씬 동안이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적당히 쓰는 것도 항상 중요한 일이야. 그거 항상 잘 유념해두고 해가지고 혈액순환의 문제. 그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대비하면서 자기 건강 챙기면서 살길 바랄게요. 오케이?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